정경심 교수가 시간이 흘러서 민정수석이었던 남편이 장관으로 내정이 됩니다. 계속 이제 쭉쭉 잘 나가죠, 남편이. 그러자 정경심 교수가 남편의 장관 내정성이 돌던 그 민감한 시기에 코링크에 코링크에 묶여있던 본인의 투자금을 다급하게 빼고자 합니다. 이렇게요. 정경심 남편 내정서에 야, 돈 빼라. 정 교수가 남편의 장관 내정성 돌던 올 7월 오촌 조카 조 씨에게 투자금 회수를 지시합니다. 지난 7월 WFM 직원들에게 오촌 조카가 단체 메시지를 합니다. 회사를 정리하게 됐다. 업무에서 손을 떼겠다. 정 교수가 돈을 빼라고 한다. 투자금을 정리해 달라고 한다. 코링크 핵심 관계자들을 만나서 이렇게 얘기했고 WFM 직원들에게도 회사를 정리하게 됐다. 업무에서 손을 떼겠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코링크 PE 관계자들은 그때 당시 사모펀드사 설립 초기부터 정 교수를 여 회장님이라고 불렀다는 진술도 검찰이 확보를 했습니다. 사모펀드사 설립 초기부터 정 교수를 여 회장님이라고 불렀다. 코링크 관계자들은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검찰은 회사 설립부터 돈이 들어갔던 거나 그리고 정 교수가 본인의 남동생 함께 데리고 가서 코링크가 투자하려고 했었던 익성이랄지 코링크가 투자하려고 했었던 WFM에 대해서 정 교수가 알아보고 다녔던 정황 등을 봐서 이거 정 교수가 초기부터 실소유주구나라는 것을 의심하고 있는데 이번에 김용주 의원님 남편이 이제 장관으로 가잖아요. 그럼 청문회가 있잖아요. 민정수석 때는 청문회가 없었으니까 장관으로 갈 때는 청문회가 있는 건데 돈을 빼라 오촌 조카가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정 교수가 돈 빼라고 한다. 이제 돈이 실제로 만약 들어갔다라면 2017년 3월경일 텐데요. 주부 명부에 오른 건데 2016년도 9월 달에 주부 명부에 올렸는데 그때는 돈이 실제로 들어가지는 않았고 실제로 이제 재산 등록을 해야 되기 때문에 민정수석으로 되면서 어쨌든 2017년 5월 이후 5월에서 8월까지는 주식이라든지 이런 것을 정리해야 될 시점이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이제 그것을 가지고 실제적으로 말하자면 코링크 PE에 들어갈 때 지금 검찰의 말에 의하면 실제적으로 처음부터 2차 전지 사업에 염두에 두고 한 것 같다라는 느낌을 갖고 있고 네. 때문에 권력형 비리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2017년부터 2018년에 보면 WFM의 수주 실적이 국책 연구 사업에 있어서 17억에서 한 38억 가까이 올라가고 전체 국가의 어떤 사업 예산 대비의 30% 이상을 그 회사가 가져갔기 때문에 지금 이제 그런 어떤 참여연대 속에도 이 정도 되면 어쨌든 누가 힘을 넣었든 간에 이번 국감에서 논의가 되겠습니다만은 어떤 권력형 비리에 가깝다라고 판단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고요. 그런 차중에 이제 2019년 7월 달에 장관 내정이 되니까 당연히 2년 동안에 자기가 말하자면 투자했던 것을 회수하고 싶은 청문회를 깔끔하게 정리하고 싶은 그런 욕구가 있었던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고 그렇다면 실제적으로 검찰 측의 얘기입니다만은 처음부터 이 기획 자체가 사실은 정경심 중심으로 이끌어져 왔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검찰 측 주장인 셈이죠. 예. 호칭이라는 게 정말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회장님이라는 것은 관여를 참 많이 했다라는 것은 우리가 좀 예측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 회장님. 예. 근데 전 정말 궁금한 게 왜 여 회장인가요? 정경심이면 정 회장이어야 되는데 왜 여 회장님이라고 했을까? 그럼 남 회장님이 따로 있다는 얘기가 아닐까? 그리고 또 회장님이 있으면 그 밑에 대표도 있는데 이 조직도가 도대체 어떻게 되는지도 상당히 궁금해지는 거예요. 여 회장님이라고 직원들이 불렀다라고 검찰에서 진술을 했는데 네. 저 직원들이 검찰에서 거짓말을 할 가능성은 사실은 거의 없고 거짓말을 그렇죠. 해봤자 저 직원들은 득될 게 없으니까 네. 그렇다면 정 교수를 여 회장님이라고 불렀다면 남 회장님이 또 따로 있는 거 아니냐? 누굴까요? 그러게요. 갑자기 궁금해지네요. 저는 네. 그런 얘기보다는 왜 남자들은 그냥 회장님이라고 하면서 여자들에게만 여 회장이라고 하냐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할 줄 알았는데 예. 남자 회장이 따로 그건 따로 약간, 있었다. 예, 다른 페미니스트 김영주 의원. 근데 제 생각에는 여기 이제 회장이 있죠. 어느 회사나 이제 회장이 있고 회장이라는 게 소유주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법인 등기부상의 소유주가 회장이 있을 것이고 사장도 있고 부사장도 있고 다 있을 건데 이 정경심 씨는 이 법인 조직도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여 회장님이다라고 불렀던 거죠. 그러니까 안에 회장님이 있으니까 밖에 이제 여 회장님입니다. 저분이 여 회장입니다. 이렇게 불렀던 거라고 좀 보여지고요. 어쨌든 중요한 사실은
직원들이 설립 초기부터 여회장님, 회장님 이렇게 여회장님이라고 물론 자기들끼리도 여회장님 다녀가셨어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랬다고 그러면은 이분은 처음부터 여기 굉장히 깊게 관여된 건데 조국 장관이 정말 그 자기의 처가 코링크 피와 관련이 있었다는 걸 몰랐느냐. 이제 이게 핵심이잖아요. 그렇죠. 그게 이제 권력형 비리냐 아니면은 권력형 비리냐 아니냐인데 저렇게 오랫동안 그리고 재산의 5분의 1이라고 하는 것을 투자해가지고 이렇게 유지하고 그다음에 상당히 정부 정책과 같이 이렇게 병행해서 투자가 이루어지고 이런 걸 정황으로 볼 때는 이제 제가 보기에는 합리적 추론상 권력형 비리이고 조국 장관이 알고 있었다라고 이제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이제 검찰에서는 지금 많은 반론을 제기하시는 분들의 그 반론을 제압하기 위해서라도 확실한 증거를 이제 내놔야 되는 거죠. 그리고 저는 조만간 나올 수밖에 없다고 보고요. 그리고 사모펀드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이제 그동안에 그 수사들이 있었잖아요. 그 범죄가 많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또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 사모펀드에 대해서 상당히 전문가고요.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이 본능적인 직감으로 들어갔지만 지금은 상당히 많은 자료들을 축적해 놨을 거다라고 보고 있고 그런 것들이 지금 나오는데 어쨌든 확실한 증거는 피의 사실 공표가 안 되니까 재판장에 가봐야 알 수 있겠죠. 예.